고급 아파트 거실. 깨진 찻잔이 바닥에 흩어져 있다. 어머니, 저를 왜 이렇게 의심하세요? 떨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의심? 이제 확실해졌어.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 유진의 어색한 미소가 클로즈업 된다. 테이블 위 명품 가방들이 무너져 있다. 완벽한 며느리로 소문난 유진. 하지만 그녀의 완벽함 뒤에는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다. 오늘 그 모든 거짓말이 무너져 내린다. 너가 누군지 이제 알겠어.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다. 6개월 전 화려한 웨딩홀에서 부유한 집안의 외아들 민수와 유진이 결혼식을 올렸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친척들은 영자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정말 예쁜 며느리를 얻었네요. 유진은 단아한 미소로 고개를 숙였다. 연극 동아리 출신답게 완벽한 연기력을 보여주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칭찬했다. 결혼 후 3개월간 유진은 모범 며느리였다. 매일 아침 시어머니께 안부를 묻고 집안일도 완벽하게 해냈다. 영자는 이런 며느리에게 만족했다. 하지만 서서히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다. 택배가 연달아 도착했다. 명품 가방, 비싼 화장품들이 쌓여갔다. 유진은 친구들의 결혼 선물이라고 했지만 영수증을 보니 모두 그녀가 직접 구매한 것들이었다. 더욱 이상한 것이 있었다. 갑자기 집안 어른 중 한 분이 아프다며 자주 외출했다. 어떻게 아픈지 물어봐도 구체적인 설명은 항상 피했다. 몰래 하는 전화 통화들도 늘어났다. 유진은 구석진 곳에서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했다. 민수가 물어봐도 그저 친구라고만 답할 뿐이었다. 걱정 마, 곧 해결될 거야. 그러던 어느 날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유진이 민수 명의로 카드를 또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지난번에 만든 카드는 이미 한도가 다 찼다며 급한 일이 생겼다고 했다. 시댁 재산에 대한 관심도 지나쳤다. 아버지의 보험 금액을 묻고 부동산 가격을 은근히 떠보았다.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 두자며 자연스럽게 접근했지만 예리한 시어머니 영자의 눈에는 모든 것이 수상했다. 뭔가 잘못되었다. 이 여자에게는 분명 비밀이 있었다. 완벽한 며느리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날 밤 영자는 결심했다. 이제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며느리를 직접 미행하기로 했다. 진실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겠다는 의지로 가득했다. 영자는 유진의 뒤를 몰래 따라 나섰다. 며느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단정한 옷차림으로 집을 나섰다.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며 작은 선물까지 들고 있었다. 평범한 30대 여자의 모습이었다. 유진이 향한 곳은 강남의 한 고급 카페였다. 영자는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유진이 한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평범하지만 어딘가 음침한 인상의 남자였다. 둘은 서로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대했다. 마치 부부처럼. 남자의 목소리가 카페 밖까지 새어나왔다. 영자는 숨을 죽이며 더 가까이 다가갔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유진이 고개를 떨어뜨리며 답하는 모습이 보였다. 두 사람의 대화는 명백히 수상했다. 아니, 수상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관계임을 암시하고 있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영자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 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민수와의 결혼이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는 뜻인가?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다. 갑자기 카페 앞으로 작은 아이가 달려왔다. 5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였다. 그 아이는 주저없이 유진의 품에 안겼다. 엄마. 아이의 외침이 영자의 귀를 때렸다.
유진은 아이를 다정하게 안아주었다. 그리고 남자는 자연스럽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완전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영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며느리에게 아이가 있다고? 그것도 다른 남자의 아이가?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인가 싶었다. 남자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다. 돈에 대한 이야기, 양육비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갔다.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영자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유진이 차갑게 웃는 모습을 보았다. 그 웃음에는 민수를 향한 사랑은 전혀 없었다. 오직 계산만 있을 뿐이었다. 냉혹한 계산 속에 아들이 이용당하고 있었다. 1, 2년 정도 결혼을 유지할 기간까지 정해두고 있었다니. 영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그 자리를 떠났다. 분노와 충격으로 다리가 휘청거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은 복잡했다.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며느리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다. 결혼도 사랑도 모든 것이 가짜였다. 아들 민수는 완전히 속고 있었다. 집에 도착한 영자는 증거를 수집하기로 마음먹었다.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안 되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유진의 방을 몰래 뒤졌다. 서랍 깊숙이 숨겨진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손이 떨렸지만 용기를 내서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고리대금 업체에서 받은 독촉장들이 빼곡했다. 수천만 원의 빈 목록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혼인신고서 사본이었다. 유진과 그 남자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날짜는 3년 전이었다. 영자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유진은 이미 결혼한 상태였다. 민수와의 결혼은 중혼이었다. 완전한 사기였다. 법적으로도 무효인 결혼이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서류 맨 밑에서 발견한 메모였다. 유진의 필적으로 적힌 것들이었다. 민수의 개인정보, 통장 비밀번호 추적 내용, 보험금 수령 방법, 부동산 명의 이전 절차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다. 유진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민수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다.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범죄였다. 그날 저녁 유진이 집으로 돌아왔다. 평소와 다름없는 미소를 지으며 영자에게 인사했다. 친정 어머니가 많이 좋아지셨다는 뻔뻔한 거짓말까지 덧붙였다. 영자는 그 거짓말을 듣는 것조차 견딜 수 없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리고 어떻게 대처할지 신중하게 계획해야 했다. 영자도 연기를 했다. 며느리만큼이나 완벽하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하고 있었다. 이 여자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아들을 이렇게 속이게 둘 수는 없었다. 그날 밤 영자는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복수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어머니의 마지막 전쟁이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질 수는 없었다. 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으니까. 며느리는 연기의 달인이었지만 시어머니도 만만치 않았다. 이제 진짜 연기 대결이 시작될 것이었다. 다음 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다. 진실의 빙산은 이제 겨우 일각을 드러낸 것에 불과했다. 다음 날 오후 영자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다. 유진이 또다시 외출한 틈을 타서 그녀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하지만 모든 통화 기록이 삭제되어 있었다. 역시 치밀한 여자였다. 그런데 쓰레기통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있었다. 영자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맞춰보았다. 인내심을 가지고 작은 조각들을 퍼즐처럼 맞춰나갔다.
복원된 종이는 은행 잔고 증명서였다. 하지만 이름이 유진이 아니었다. 박미경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게 누구지? 유진의 본명일까? 아니면 또 다른 정체성? 더욱 이상한 것은 그 계좌의 거래 내역이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이 여러 곳으로 송금되고 있었다. 고리대금 업체, 사채업체들의 이름이 빼곡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돈이 송금되는 곳은 성경병원이었다. 병원? 정말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는 걸까? 영자의 머릿속에 의문이 꼬리를 물었다. 유진의 거짓말 속에는 진실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는 것일까? 그날 저녁 유진이 돌아오자마자 또다시 급한 전화를 받았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다. 초조하고 다급했다. 평소의 침착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통화를 끝낸 유진의 얼굴이 창백했다. 뭔가 큰일이 생긴 것 같았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도 영자는 놓치지 않았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다. 아내의 이상한 모습을 눈치채고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유진의 집안 어르신 상태를 물어봤다. 1초간의 긴 침묵이 흘렀다. 유진의 대답에는 이상하게도 진짜 슬픔이 묻어 있었다. 연기가 아닌 것 같았다. 목소리의 떨림, 표정의 변화, 모든 것이 진짜 감정처럼 보였다. 많이 안 좋으셔. 영자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혼란스러웠다. 유진의 거짓말 속에 진실이 섞여 있는 것일까? 정말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는 걸까?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다음 날 영자는 성경병원을 직접 찾아가기로 했다. 유진이 가장 많은 돈을 송금하는 곳이었다.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다. 병원 로비에서 간호사에게 물어보았다. 박미경이라는 분을 아느냐고. 간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3층 중환자실에 계신다고 했다. 벌써 2년째라고 했다. 영자의 심장이 쿵 떨어졌다. 정말 누군가 중환자실에 있다는 뜻이었다. 딸분이 매달 정기적으로 병원비를 납부하고 있다는 간호사의 말에 영자는 더욱 놀랐다. 효녀라고 칭찬하는 목소리였다. 딸, 유진이 박미경의 딸이라는 뜻인가? 결혼하기 전 유진은 친정어머니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했다. 그런데 박미경은 유진의 가명이 아니라 정말 유진의 어머니 이름이었다. 영자는 3층으로 올라가 중환자실 문 앞에 섰다. 유리창 너머로 한 중년 여성이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다. 각종 의료기기들이 연결되어 있었다. 간병인이 다가와 말했다. 면회 오신 건지 물어보며 이분 딸이 정말 효성스럽다고 했다. 거의 매일 온다고 했다. 그런데 요즘 며칠 안 보인다며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영자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유진의 거짓말 속에 이런 진실이 숨어 있었다니. 어머니의 병원비를 위해 돈이 필요했던 것일까? 그래서 민수에게 접근한 것일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기 결혼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었다. 동정할 만한 사연이 있다고 해서 거짓말과 속임수가 용서되는 것은 아니었다. 영자는 더 많은 진실을 알아야 했다. 이 복잡한 상황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봐야 했다. 유진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며 그녀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병원을 나오며 영자는 깨달았다. 유진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더 복잡한 사연이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속인 것은 용서할 수 없었다.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다.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더 많이 숨어 있을 것 같았다. 선악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이었다. 과연 유진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 남자와 아이는 정말 그녀의 가족일까?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곧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때가 되면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영자는 잠들 수 없었다. 병원에서 본 박미경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그 여자가 정말 유진의 어머니라면 상황은 생각보다 복잡했다. 새벽 2시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유진이 이런 시간에 외출한다고? 영자는 조용히 일어나 창문 너머로 내려다보았다. 유진이 급하게 택시에 올라타는 모습이 보였다. 손에는 큰 가방을 들고 있었다. 뭔가 다급해 보였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행동 패턴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평소보다 늦게 돌아왔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밤새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았다. 옷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났다. 소독약 냄새였다.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유진은 대답을 피했다. 그저 급한 일이 있었다고만 했다. 하지만 유진의 손가락에 묻은 피딱지를 영자는 놓치지 않았다. 오후에 유진이 샤워하러 간 사이 영자는 그녀의 가방을 몰래 확인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다. 병원 영수증이었다. 하지만 성경병원이 아니라 다른 병원이었다. 응급실 진료비라고 적혀 있었다. 누군가 다쳤다는 뜻이었다. 유진이 다친 것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 영자는 그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환자 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그런데 간호사의 목소리에서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다. 마치 큰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들렸다. 바로 그때 집 전화가 울렸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박유진 씨 댁인지 확인하고는 어제 일 때문에 연락했다고 했다. 유진과 직접 통화하고 싶다고 했다. 1초간의 긴 침묵이 흘렀다.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개인적인 일이라며 말하지 않았다. 전화가 끊어졌다. 하지만 그 남자의 목소리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다. 카페에서 만났던 그 남자의 목소리와 비슷했다. 그날 저녁 유진이 또다시 전화를 받았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다. 무서워하고 있었다. 거실까지 들리는 큰 소리로 소리쳤다. 안 돼, 그럴 수는 없어. 뭔가 큰 문제가 생긴 것 같았다. 통화를 끝낸 유진은 민수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표정에는 절망이 드러나 있었다. 돈이 급하게 필요해. 지금까지 요청한 금액 중 가장 큰 액수였다. 2천만 원이었다. 민수가 깜짝 놀랐다.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거짓말을 받기 때문이었다. 지금 당장 수술을 받으셔야 해. 또 그 어르신 이야기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유진의 목소리에 진짜 절망이 묻어 있었다. 연기라기에는 너무나 절실해 보였다. 영자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확신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어젯밤 응급실, 낯선 남자의 전화, 그리고 2천만 원이라는 거액.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다. 유진의 진짜 계획은 무엇이며 그 2천만 원은 정말 어디에 쓰려는 것일까? 수술비가 맞을까?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일까? 상황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다.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상황에서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내일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 복잡한 미로 같은 상황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영자의 폭로 이후 민수는 어머니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며칠간 유진의 행동을 직접 지켜보기로 했다. 의심과 믿고 싶은 마음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이었다. 은행에서 확인한 통장 거래 내역은
충격적이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액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수백만 원씩 정기적으로, 그것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날 밤 유진은 또다시 수상한 전화를 받았다. 민수는 몰래 문틈으로 들여다보며 녹음 버튼을 눌렀다. 조금만 기다려. 이번에 확실히 돈을 마련해 줄게. 유진의 목소리가 애원하듯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애원은 남편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다른 누군가를 달래고 있었다.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집 앞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다. 민수가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익숙한 남자가 서 있었다. 카페에서 영자가 목격했던 바로 그 남자였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남자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집안까지 울려 퍼졌다.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약속한 돈 내놔. 유진이 급하게 현관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남자의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아이도 내가 혼자 키우고 있잖아. 충격에 휩싸인 민수는 그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깨달았다. 어머니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다. 유진에게는 정말 다른 남자와의 아이가 있었고 그들은 자신을 이용해 돈을 빼내고 있었던 것이다. 유진은 남자를 안으로 들이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남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현관문이 열렸고 둘의 격렬한 말다툼이 시작됐다. 민수는 거실 구석에 숨어 모든 대화를 들었다. 그들의 대화는 명백한 공모관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유진이 필사적으로 남자를 달래려 했지만 남자는 계속 돈을 요구했다. 양육비, 빚 독촉, 생활비까지 모든 것이 터져나왔다. 바로 그때 민수가 거실로 걸어 나왔다. 두 사람은 얼어붙었다. 그만해. 민수의 차가운 목소리였다. 유진은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다. 남자는 당황했지만 곧 적극적으로 나왔다. 어차피 들킬 것이라면. 당당하게 나가자는 심산이었다. 유진은 필사적으로 민수에게 매달렸다.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민수 씨 미안해요. 사실 아이는 내 과거의 실수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말을 덧붙였다. 하지만 지금은 당신 아기를 가진 몸이에요. 또 다른 거짓말이었을까? 아니면 이번에는 진실일까? 민수는 혼란스러웠다. 제발 이번 한 번만 나와 아기를 위해 도와주세요. 눈물로 호소하는 유진의 모습에 순간 민수의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곧 굳은 결심을 했다. 민수는 이미 어머니와 함께 준비해둔 계획이 있었다. 며칠 전부터 경찰에 신고해둔 상태였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다. 경찰입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세요. 유진의 전 남편은 당황하며 도망치려 했지만 곧 제압당했다. 유진 역시 경찰의 수갑을 차게 되었다. 안 돼. 저는 임신했다고요. 유진이 절규했다. 뱃속의 아기까지 이렇게 만들 수는 없다며 울부짖었다. 하지만 경찰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범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아이와 임신은 보호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사기와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이었다. 민수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유진을 바라봤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연민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하지만 끝내 등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배신에 대한 슬픔과 함께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다. 영자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힘든 결정이었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선택이었다. 유진이 경찰차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민수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후회와 절망이 가득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정의는 때로 가혹하지만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것이 완벽한 며느리라는 가면을 쓴 여자의 최후였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상처받은 가족이 어떻게 치유되고 회복될 것인가가 남은 과제였다. 유진과 전 남편은 사기와 주문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다. 그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가 이제 온전히 드러날 시간이 왔다. 법정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방청석에 앉은 민수와 영자는 긴장한 표정으로 판사석을 바라보고 있었다. 몇 달간의 고통스러운 과정이 마침내 결론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서류를 살펴본 뒤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두 사람은 조직적으로 속여 금전을 갈취한 죄가 무겁다. 유진은 피고석에서 온몸을 떨며 배를 감싸고 있었다. 임신한 몸으로 법정에 선 그녀의 모습은 처참해 보였다. 사회 질서를 무너뜨린 죄,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 판사의 목소리는 법정 전체를 울렸다. 그 순간 유진이 무너지듯 앉아버렸다. 아기만은 제발. 유진이 눈물을 흘리며 뱃속의 아기를 붙잡았다. 그녀의 절규는 법정 안을 메웠지만 법은 냉정했다. 판결과 함께 유진은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녀가 그토록 이용하려 했던 임신조차 그녀를 구할 수는 없었다. 범죄 앞에서는 그 어떤 이유도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이었다. 민수와 어머니 영자는 무너져가는 가정을 바라보며 깊은 상처를 받았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한 사기, 그리고 파괴된 일상.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다. 돈과 욕심은 결국 사람을 파괴하는구나. 영자가 한숨 깊이 내쉬며 중얼거렸다. 그동안 겪은 모든 일이 결국 돈과 욕심에서 비롯되었다는 쓰라린 깨달음이었다. 그런데 영자의 다음 말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그러나 아이는 죄가 없어. 민수는 어머니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다. 모든 것을 잃게 만든 유진의 아이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웠다. 법원과 복지기관은 고민 끝에 유진의 아이를 민수와 영자가 보호자로서 돌보기로 결정했다. 혈연은 아니지만 아이에게는 안전한 보금자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영자는 굳건히 말했다. 이 아이에게는 죄가 없어. 내가 지켜줄 거야. 그게 어른의 책임이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배신당하고 속았지만 무고한 생명 앞에서는 더 큰 사랑을 보여주겠다는 의지였다. 민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했다. 엄마 말씀이 맞습니다. 이제는 속지 않고 진짜 가족의 의미를 지켜내겠습니다. 그들은 깨달았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랑과 책임감, 그리고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이야말로 가족을 가족답게 만드는 것이라는 진실을. 몇 달 뒤 작은 생명이 세상에 태어났다. 영자는 병원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비록 속임수와 배신으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그 끝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발견한 것이다. 혈연을 넘어선 사랑, 조건 없는 보호, 그리고 책임감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유진이 뿌린 거짓과 욕심의 씨앗은 결국 파괴만을 가져왔다. 하지만 그 폐허 위에서 민수와 영자는 더 단단하고 진실한 사랑의 토대를 쌓아 올린 것이다. 아이는 자라면서 자신의 출생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때 아이가 느낄 것은 버림받았다는 절망이 아니라 조건 없이 사랑받았다는 따뜻함일 것이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상처는 치유되었으며 새로운 희망이 움트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정한 가족 만들기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들 앞에는 더 많은 도전과 행복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저는 큰 상처를 받았지만 이 아이를 보며 다시 힘을 냅니다. 민수가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요. 영자는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대답했다. 그래, 사람은 거짓으로는 오래 못 산다. 하지만 진심과 책임은 끝까지 남는다. 우리가 그걸 지켜주자.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난 시간의 아픔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섞여 있었다.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다. 첫 미소를 보였고 처음으로 뒤집기를 했으며 옹알이를 시작했다. 민수와 영자에게는 매일이 작은 기적의 연속이었다. 계절이 바뀌고 아이의 첫 돌이 되던 날이 왔다. 작은 생일상 위에는 소박한 케이크 하나가 놓여 있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으로 준비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환하게 웃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민수와 영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지난 고난의 시간을 이겨낸 성취감과 앞으로의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다. 앞으로는 돈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오래 지켜보자. 영자가 조용히 말했다. 가족의 믿음이 제일 소중하니까.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깨달았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려는 의지야말로 가족을 가족답게 만드는 것이라는 진실을. 아이는 케이크 위의 촛불을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작은 손으로 촛불을 잡으려다 실패하자 깔깔거리며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영자가 아이를 안아 올렸다. 아이는 할머니의 품에서 행복해 보였다. 민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다. 이 아이만큼은 정말 행복하게 키워주겠다고. 유진이 남긴 상처는 여전했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선 그들의 모습은 더욱 단단해 보였다. 속임수와 배신으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그 끝에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한 것이다. 저녁 무렵 아이가 잠들자 민수와 영자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의 아픔은 여전했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이 더 컸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군요. 민수가 말했다. 그래, 우리가 보여주자.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영자의 대답이었다. 작은 생명이 가져다 준 치유와 희망. 그것이 이들 가족이 찾은 진정한 보물이었다. 모든 이야기에는 끝이 있다. 하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속이고 배신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책임감은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낸다. 그리고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낸 사람들만이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